오늘은 오랜만에 메리츠 금융지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제가 진짜로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영상에서 한 10번 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메리츠 금융지주 여전히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과거부터 한 블로그에서는 2년 전, 한 3년 전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도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여전히 국내 주식 중에서는 가장 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메리츠 금융지주를 저는 과거부터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안 팔고 있는지 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리츠 금융지주 주가를 보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12만원이에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월봉을 보시더라도 2013년도부터 해서 거의 10년간 메리츠 금융지주는 꾸준히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때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요때부터 이제 메리츠 화재랑 메리츠 증권을 완전 자회사시키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참고로 메리츠 금융지주는 제가 과거에서 영상에서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4개월 전에도 아직 못 사고 있으시면 참고해 보세요 하면서 그때는 103,600원이었습니다. 2배 넘게 벌고도 아직까지 안 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5개월 전에도 계속해서 저는 가져가고 있다. 10개월 전에도 모든 주식 중에 가장 원픽이다. 그때는 81,700원이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1년 전 요때도 뭐 52,500원, 43,900원 요때도 저는 계속해서 뭐 절호의 기회다. 주가가 하락한다면 근데 주가가 거의 하락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 하락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인생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메리츠 금융지주 말고 다른 거 사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긴 했지만 지금은 요거보다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 그래서 안 사는 게 오히려 바보다. 주가가 오른 게 더욱더 오른다. 요거는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경험을 했죠. 뭐 아직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서 못 사겠다라는 댓글이 분명히 달릴 거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국내 주식 중에서는 가장 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압도적인 주주 환원율이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와 진짜 미국 주식, 뭐 일본 주식, 전 세계 뭐 글로벌 주식들이랑 통틀어서 비교를 해보더라도 메리츠 금융지주만큼 주주 환원에 대해서 진심인 기업도 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거에도 이거 한번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재탕을 할게요. 왜냐하면 과거랑 지금이랑 투자 포인트는 똑같아요. 2023년도 3월 31일 날 그때 자사주 소각을 마이너스 1.72% 가량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1억 7,400만 주가 있었는데 요만큼 1.72% 정도 소각을 했죠. 그래서 1억 7,100만 주까지 줄어들었고요. 근데 이게 2013년도 3월 요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날도 2.4% 자사주 소각을 했고 작년도 3월 29일 날은 4.43% 자사주 소각을 했고 4월 5일 날 2.03%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해서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댓글로 한 번씩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고 있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없겠죠. 요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 자회사 시키면서 신주를 찍다 보니까 주식수가 늘어난 거고 뭐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난 게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댓글로 물으시는 게 바보라고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질문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사주 소각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코카콜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주주 환원을 하는 기업이라고 다들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코카콜라가 자사주 소각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YOY 기준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마이너스 0.5% 정도밖에 안 합니다. 배당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자사주 소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5%라는 거예요.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에요. 3월, 뭐 11월, 3월, 4월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닌데도 마이너스 1.72%, 2.4%, 마이너스 4.43% 굉장히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있다. 코카콜라보다도 거의 몇 배야. 굉장히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JP모건 체이스랑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JP모건 체이스는 그래도 코카콜라 대비해서는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는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훨씬 더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있죠. 유나이티드 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훨씬 더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배당을 보시더라도 물론 코카콜라 배당 많이 줘요. 2.81%.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1.79% 많이 줍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1.68% 많이 줘요.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 1.13%, 뭐 앞선 기업들보다 많이 주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자사주 소각이랑 통틀어서 총 주주 환원율을 보시면 메리츠 금융지주가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 뭐 딸릴 게 없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랑 비교해도 뭐 꿀릴 게 전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리츠 금융지주도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자사주 소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데이터를 보시면 4월 5일날 이때 자사주 소각이 마지막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아직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자사주 소각 예정일이 올해 3월달 예정 5천억 정도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죠. 요것도 5천억을 나중에 자사주 소각을 완전히 자사주 취득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자사주 소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와, 주주 환원율을 보시면 굉장히 압도적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주 환원 기업들이랑 비교해도 압도적이에요, 요거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 주식에서 봤을 때는 메리츠 금융지주만한 더 나은 투자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뭐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내 주식 중에서는. 보면 이게 국내 코스피 맵인데 뭐 삼성전자 최근 1년간 마이너스 21%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현대차 마이너스 14%, 기아차 마이너스 19%, 그리고 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나마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이 최근 1년간 SK하이닉스가 65%,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36%, 크래프톤 뭐 플러스 52%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메리츠 금융지주 최근 1년간 72%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SK하이닉스 그 HBM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메리츠 금융지주가 조금씩 천천히 오른 게 훨씬 더 큽니다. 72%나 올랐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 들어서 뭐 중국의 CDMO 뭐 이런 제재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메리츠 금융지주가 최근 1년간 주가가 거의 2배가량 더 올랐어요. 메리츠 금융지주보다 많이 오른 기업들이 물론 있기는 해요. 조선주, 그리고 방산, 그리고 뭐 LX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요런 뭐 전력, 뭐 변압기 요런 쪽이 더욱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근데 얘네들은 사이클을 타는 거잖아요.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사이클을 탄다기보다는 얘는 주주 환원, 자사주 소각, 배당 요런 것 때문에 오른 거고, 그래서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만큼 앞으로 뭐 경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식 요런 게 들린다면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죠. 최근에 딥시크 이슈 때문에 엔비디아가 뭐 마이너스 17% 주가가 떨어진 것만 보더라도 얘들도 갑자기 확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그런 거랑 다르게 조금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당도 많이 주죠. 그리고 고려아연도 한 78% 올랐는데 메리츠 금융지주보다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얘는 지금 경영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싸움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고,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메리츠 금융지주가 경영권 다툼이랑 비교해도 굉장히 꿀릴 게 없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 중에서 메리츠 말고 다른 투자처가 딱히 없다라는 게 두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메리츠 금융지주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 1년간 나스닥 보면 28% 올랐고 항생지수 42%, 항생지수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최근 1년간 유로스탁스 16%, 그리고 니케이 1% 올랐는데, 최근 1년간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0.33%죠. 그런 거를 봤을 때도 저희가 뭐 미국 주식만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뭐 미국 주식도 좀 담고 유럽 지수도 좀 담고 중국, 홍콩, 그리고 뭐 일본, 한국도 좀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코스피를 조금씩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거기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면 좋은 점이, 최근 1년간 나스닥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만 봤을 때는 나스닥이 가장 못 오르고 있어요. 여튼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봤을 때 나스닥이랑 뭐 요런 애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를 담는다라 그러면 메리츠 금융지주가 또 다른 뭐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다른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싸다라는 점입니다. 메르츠 금융지주가 지금 PER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 좀 올라서 한 7.8배 정도 되거든요. PBR은 한 1.6배 정도 됩니다. 요게 PER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뭐 AI 반도체 이런 것들을 보면 PER이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것만 보더라도 PER이 굉장히 높잖아요. 금융 주식들 중에서를 따로 떼놓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메르츠 금융지주는 PER이 굉장히 낮습니다. 비자 36배고요. 마스터카드 40배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뭐 결제 쪽이기 때문에 은행이랑 비교했을 때도 메르츠 금융지주가 굉장히 싸요. JP모건 체이스 14배, 뱅크 오브 아메리카 14배, 웰스파고 15배, 시티은행 14배, 그리고 뭐 다른 보험사 아니면 데이터 기업, 그리고 뭐 모건 스탠리, 올드만삭스 이런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메르츠 금융지주가 굉장히 PER이 싸다라는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은행이랑 비교했을 때도 보면, 이거는 뭐 미국이니까 제외하고 HSBC, 영국 9배죠. 메르츠 금융지주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얘네들은 한 15배 정도 되죠. 그리고 일본 미쓰비시, 그리고 뭐 일본 다른 스미토모 미쯔이 이런 데도 한 11배, 12배 정도 되죠. UBS도 22배입니다. 캐나다 뭐 토론토 은행 같은 경우도 17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메르츠 금융지주가 진짜 굉장히 좋다라고 여기서 한번 판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 대비해서도 주주 환원이 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종합은행이고 뭐 지역은행이랑 비교했을 때도 메르츠 금융지주가 굉장히 PER이 싸다라는 점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인도은행이랑 뭐 일본, 그리고 뭐 다른 케이먼제도 뭐 이런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메르츠 금융지주가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세 번째 투자 포인트, 여전히 싸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PER을 봤을 때는 글로벌 은행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싸다라는 점이 어찌 보면 저는 세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은행들이랑 비교해 볼게요. 사실 중국 은행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중국은 얘네들은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 은행이랑 비교했을 때도 메르츠 금융지주가 공산당 은행이랑 거의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취급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비교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도 한데, 그래도 비교를 해보면 중국 공상은행입니다. 공상은행의 7.19배, 그리고 중국의 상업은행이죠. 상업은행 같은 경우가 아니다. 이게 중국의 상업은행이고 중국의 이게 농업은행이죠. 7.17배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건설은행 6.75배, 중국의 초상은행 7.49배입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메르츠 금융지주가 취급을 받고 있다. 여전히 싸다라는 점이 세 번째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 투자 포인트,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주주 환원을 잘하기 위해서는 돈을 잘 벌어야 돼요.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메르츠 금융지주는 현금 흐름이 여전히 좋습니다. 버시는 요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예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요때 고점을 찍고 좀 떨어지긴 했는데, 요때는 갑자기 금리 인상에 대한 소식이 있었죠. 2022년도 말, 2023년도 요때쯤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 부동산 PF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메르츠 금융지주도 뭐 충당금을 많이 쌓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보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환산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여전히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봤을 때는 메르츠 금융지주가 메르츠 화재 있고 메르츠 증권이 있는데,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라 그러면 메르츠 증권이 좋고 메르츠 화재가 조금 안 좋은데, 이런 게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주주 환원도 잘할 수 있다라는 점이 어찌 보면 다섯 번째 투자 포인트다, 네 번째 투자 포인트다라는 점을 한번 다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투자 포인트,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미쳤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런 기업이 잘 없어요. 메르츠 금융그룹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대주주의 한 주랑 일반 주주 한 주의 가치는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요런 기업들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국내 기업들 중에서 없습니다. 진짜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주가 묻고 경영진이 답한다라 그러면서 홈페이지 팝업창에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주주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으면 메르츠 금융 경영진들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 뭐 언제 2월 19일 날 오후 4시에 발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 굉장히 뭐 주주 하나에 대해서 진심이다라는 점도 다섯 번째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주 정책 관련돼서도 배당을 얼마만큼 하고 있고, 자산
다사주 매입을 얼마만큼 하고 있고 총 주주 환원율은 뭐 50%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같은 경우도 매 분기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참고 삼아 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메리츠금융그룹의 조정호 회장의 가계도를 보시면 조정훈 회장의 아버지가 한진그룹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셨거든요. 근데 아들 내미한테 이렇게 사업을 좀 물려주셨죠. 첫째 조양호 회장은 돌아가셨는데 이제 한진그룹, 한진칼, 그 대한항공 쪽이잖아요. 여기는 완전 형제인 한 그것 때문에 지금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뭐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호 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들어서 아들 내미한테 상속을 안 하겠다라는 뭐 그런 선언을 한 거는 아닌가라는 그런 뭐 추측도 할 수 있기는 한데, 요거는 사실상 앞으로 자식들한테 상속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긴 해요. 뭐 상속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워낙 우리나라 기업 회장들이 그런 이야기는 뭐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보이는 행보를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좋다라는 점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내미 중에서 가장 사업을 또 잘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진칼, 대한항공은 지금 많이 안 좋죠. 그리고 한진중공업 물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 여기는 망했죠. 그리고 이 조씨 집안이 이제 한진그룹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내가 구명진 요쪽 그 LG그룹의 창업주 구인의 회장이 가계도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구명진 아내 어머니도 이제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녀인 이숙희 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삼성, 그리고 LG, 그리고 한진 요런 쪽으로 조금 가계도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딸한테 안 넘겨준다 라고 했으니까 어찌 보면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주주 환원에 대해서 진심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메리츠금융지주를 저는 여전히 안 팔고 있는데 그 이유 관련돼서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